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호의 원자 양자 모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의 양자 모형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자 모형인데 특별히 양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전론에서는요, 이 전자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궤도만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핵 주위를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뭐 복사 에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핵 쪽으로 갈 거다. 왜냐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니까. 근데 스펙트럼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자는 하나의 안정된 궤도, 이 안정된 궤도 를 돌고 있다. 그래 우리 이거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stationary state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빛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자는 계속해서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는 거죠. 왜 회전을 하게 돼 있느냐? 회전하지 않는다면 끌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요 안정된 궤도에서 원 운동할 거다. 그것이 그래서 그려진 것이 페이지 168에 있습니다. 페이지 168에 보호와 이론의 가정들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가정이 안정된 궤에서 전자가 원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만은 전자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도는데 구심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얘가 얘를 당기는 쿨론 포스와 같은 거죠, 그죠? 그때 항상 이 접선 속도 지금 이렇게 돈다고 보자,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 것이고 여기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속도와 이 가속도가 항상 90도가 되는 원 운동을 한다. 그럴 적에 우리가 책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경우는 R분의 우리가 배웠듯이 mv 제곱이 me의 v 제곱이 책에 보면은 맞죠? me의 v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k의 r 제곱분의 e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이게 쿨론 포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원운동에 의한 구심력이죠. 그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요. 또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요. 이 보아 원자 모형에 보면은 보아 이론의 가정들이 있어야 되죠. 이론을 만들려면 먼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적에 그게 이제 본격화 이론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정리라든지 이론이 되게 잘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방출되거나요 흡수되는 에너지,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가요 또는 진동수가 똑같은 말이죠, 그죠? 진동수는요 전자가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진동을 하고 있는가 관계없이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가 관계없이 회전하고 있는가 관계없이 이런 특정한 진동수만 내더라는 거야. E의 I-EF다. 이게 지금 방출되거나 흡수되어지는 광자의 에너지인데요. 만약에 EI가요, 당연히 EF보다 크다고 합시다. EI가 EF보다 크다면은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방출하게 되겠죠, 그죠? 방출. 광자를 방출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파이널 에너지가 EI가요, 처음 에너지가 파이널 에너지보다 전자가의 에너지가 작았다고 합시다. 처음 에너지가. 그럼 높은 에너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자를 한 개 흡수해야 되겠죠. 이 광자의 흡수되는 과정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는요, EI, 즉 전자의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에너지 준위하고만 관계한다. 그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또 이 가정 이론이 뭐냐면은 궤도의 각운동량의 양자화다. 전자의 궤도란 말은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행정을 말합니다. 각운동량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양자화되어 있는데요. 양자화되어 있는 놀랍게도요. 그 각운동량을 계산하니까는 H바라는 이러한 상수의 정수배만 있더라는 겁니다. 양자화가 정수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각운동량은요, ME의 V의 R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질량이 M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P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P는 M의 E의 V죠. 1학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요, 각운동량이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L이라는 것은요, R 곱하기 P로 주어졌습니다. R은 뭔데요, 교수님?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P하고 지금 90도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보자면요, R의 크기에다가 P의 크기에다가요, 사인의 90도죠. 왜냐면 벡터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90도죠, 이게. 그래서 이게 1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RP가 되는데, R은 그대로 써주고요. P가 뭐죠? MEV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N의 H바가 되는 R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는 R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원형 궤도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의 과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왜? 이게 N이 뭐라고요? 1, 2, 3,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4-24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에너지를 이제 이 양자화된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전체 에너지는 책에 K 더하기 U를 해놨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그죠?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모든 입자에 있어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m의 2의 v 제곱이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일 겁니다. 왜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의미는 속박되어 있는 이런 말이에요. 이 전자가 지금 이 핵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되었죠? K의 R분의요 K의 2의 제곱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쿨롬의 위치 에너지죠. 이게 쿨롬의 위치 에너지. 쿨롬의. 자, 이거는 1학년 2학기 때 저한테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MEV 제곱과 이것의 상호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간단하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그랬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도 여기 일정한 것, 여기 없잖아요? 여기 일정한 것. 그렇듯이 반지름도 이놈과 이놈 사이에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준위가. 그래서 R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일부러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V제곱과 지금 이런 것들이 관계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한 개 약분을 시킵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ME의 V제곱이 R분의 K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 보시면은요. R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2r분의요 k의 2제곱이 됩니다. 맞죠? r분의 k 제곱이 mv 제곱이니까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 써줬어요. 빼기 r분의 k 2제곱 이건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러면 여기 2가 있으니까 이 답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2r분의 k 2제곱으로서.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자가 핵에 속박되어 있다. 아까 전에 말한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호가 어쨌든 반대이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거 맞는데요. 인력이 작용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박되어 있다. 전자가 핵에 속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r분의 k2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4-27식입니다. 4.27식이 되고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 4-24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 식 4-24입니다. 이 식을 딱 보니까네 MEVR이 있고 NH바가 있고요. 여기 R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4-24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V를 소구합니다. 자, 이거와 이거를 V를 소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요. 이것도 지웁시다 일단. 자, K가 2R 아까 전에 K가요 2분의 1 ME의 V제곱이 2R분의 KE 제곱이라고 있거든요. 이건데 V를 소구하면 V는 어떻게 돼요? 이 식으로부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 식으로부터 V가 어떻게 되냐면요 MER분의요 NH바예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의 2의 MER분의요 MER분의 N의 H바의 제곱 이런 V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적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R분의 KE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지우고요. 이거 없어지고요. 2분의 1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RN이라는 것이 나가면 돼요. 왜 N을 썼느냐? N하고 관계된 놈만 그런 놈만 궤도를 가질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여러분 자 잘 보십시다. 이거 제곱으로 없앨게요. 제곱으로 없애고요. 여기에 다 제곱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R을 없앱니다. R를 없애고요. 그 다음 R을 일로 가지고 이거 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RN이라는 것이 구해집니다. RN이라는 것이 ME 제곱, 여기 ME도 한 개 없애줍시다. ME에 K에 E 제곱분이에요. 여기 일로 와야 되죠? R 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H바의 제곱분의 N제곱, H바 제곱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책에대로 써줄게요. N제곱 H바의 제곱입니다.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때 N이 여기에서도 말해놨듯이 N 이꼴 1, 2, 3이라는 이러한 정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전자의 경우에 이게 어떻게 쓸까요? 상수입니다. 정해져 있죠. 전자의 질량, 쿨롱 상수, H바는 뭡니까? 플랑크 상수, H 나누기 2파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반경이 어떻게 될까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요. 뭐라고 배우죠? 5의 원자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N제곱의 A0라고 해요. 맞나요?
A0로 이제 보호의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또 지우겠습니다. A0를 보호의 원자 반경인데 m이 K제곱, B제곱에 제곱분의 H바의 제곱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낮은 상태 n = 1인 경우에 전자가 머무르고 있는 반경을 말합니다. 원운동하고 있는 그 반경인데요. 그걸 우리가 보호의 원자 반경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수소 원자죠. 값이 어떻게 되죠? 0.529 옹스트롱입니다. 이 옹스트롱은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는 건데요. 원자의 크기를 보통 옹스트롱이라고 그러거든요. 애톰 크기 맞죠? 2배 하면은 1옹스트롱이 되잖아요, 그죠? 2배 하면은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로부터 그러면은 에너지도 한번 구해보자.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반지름 이 궤도에 머무르고 있는 이거와 그 다음에 사실 n = 2는요 요거의 4배나 나가야 돼요. 사실은 내가 칠판이 좀 작아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A0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n = 2라면은 이게 몇 돼야 돼요? 4A0가 돼야 되죠? 4A0. 왜? 지금 보십시다. n제곱에 A0라고 그랬잖아. n제곱에 n = 2면은 4A0가 되고요. 만약에 3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데요. n = 3이다. 이거 몇 돼야 돼요? 9A0 돼야 돼요. 9A0. 9A0가 돼야 되죠. n제곱이니까. 그렇다고 할 지금 과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여기 구해놨습니다. 여기 구해놨죠? 다시 이거 가져와 볼게요. E라고 합시다. 근데 막상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요것이 R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자화는 뭐다? 불연소화되어 있다. 불연소화되어 있다고 금방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E도 뭐다? 양자화되어 있다. 맞죠? 구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방출이나 여기에 방출이나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가요 양자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스펙트럼이 양자화되어서 뭐라고요? 선으로 나타났죠. 선으로 나타났죠. 안 그러면 양자화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브로드하게 그냥 어떤 폭이 있어야 되는데 폭이 있어야 되죠.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하나의 스펙트럼이 아까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선 스펙트럼. 그래서 이 에너지 양자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와 원자 모형이 마지막인데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래 되니까 여기 씁시다. 그러면 저기 E 가져올게요. E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R분의요. KE제곱이죠. R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요 n제곱 h바의 제곱이 여기 있고요. KE제곱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m이 KE제곱이 올라가야 되죠. ME에 K의 E제곱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R이 분모에 있으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략하게 줄이니까요. 책에 있는 이제 그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대입을 하니까요.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A0분의 마이너스 2A0분의요. A0가 밑으로 갑니다. K제곱 N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왜냐면은 1로 가지 말고요. 왜냐면은 A0를 그렇게
이렇게 정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온대요. 마이너스 2r분의 k2 제곱인데 r 대신에 n 제곱분의 a0 넣으면 되죠. k2 제곱. 요게 요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 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a0 보호의 원점은 k2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을 썼어요. 자,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 이거를 집어넣고요. k 다 집어넣고 했더니만 여러분들이 잘 조금씩 외우고 있는 이것이 이래 됩니다. 에너지가요, 이제 이거로부터 EN이 어떻게 되죠? 수소인 경우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여기에 n 제곱분의 1 이래 됩니다. 그것이 책에 n 이꼴 1, 2, 3 이래 돼 있죠. 그게 식이 4-31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식이죠? 에너지의 양자화식이다, 이게. 이거는 뭐다? 가운동량의 양자화식, 이거는 에너지 양자화식.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 지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아까 여기 뭘 지웠었던가요? HF가요, 뭐였죠? E의 I 빼기 EF인데요. 결국은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3.6인데 NI제곱 빼기, 그죠? 이 I가 지금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빼기에다가요. 또 마이너스에 NF의 제곱분의 13.6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NI가 NF보다 크느냐 작으냐에 따라서 방출이냐 흡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에너지들 차이, 양자화된 에너지들로 에너지 차이로서 나오는 것이 아까 뭐라고요? 여기에 지워버렸는데요. 선 스펙트럼이다. 방출이든 흡수든 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NI가 NF보다 크다면은 NI가 NF보다 크다면 이게 더 이제 큰 양이 됩니다. 왜? 이 마이너스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출 스펙트럼이 되고요. NI가 NF보다 작아요.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려면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다 했는데요. 이 F를 여러분 오케이 지웁시다. 자, 이 식으로부터 F가 어떻게 됩니까? H분의 EI 빼기 EF가 되죠. 이래 되니까요. EI가 이제는 다 넣으니까 요 식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71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2A0H분의 K2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썼듯이 NI제곱 빼기 NF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뭘 구할 수 있느냐? 아까 람다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F하고 람다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F하고 람다는 이것이 람다분의 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람다분의 1이라는 식이 있었죠. 리드베르그 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지금 F가 람다분의 C니까 양변을 C로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람다분의 1이 되겠다. HC분의요. 여기 C 곱해주면 되니까 빼기 EF가 되고요. 이것이 2A0 HC분의 KE제곱
가지고 ni 제곱 빼기 아까 전에 앞에서 썼던 그 식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 요거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리드베르그 상수 R이라고 적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166페이지에 이 식이 나옵니다. 람다 분의 1이 똑같은 식이네. 이게 식의 식 4-21이고요. 금방 했던 그 식은 4-33식입니다. 똑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R이 똑같이 주어져요. 1.0973 곱하기 10의 73 리드베르 상수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는 발모의 실험적인 식이었죠. 이 볼모의 실험식이었는데요. 지금 보의 원자 모형의 한식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여러 가지 가설로 가지고 했는데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실험식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보면은 헬륨이라든지 이러한 원자핵에 대해서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헬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게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GE가 달라진다는 거. 즉, 이 원자 번호에 의한 핵의 양성자 숫자가 달라지죠. 그것만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어와의 원자 모형, 그러니까 헬륨 아이온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헬륨은 만약에 그러면 전자가 두 개 있는데요. 헬륨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 개 없어야 되겠죠? 한 개 떼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석을 할 적에 요거가 2로 달라진 거 말고는 한 개 달라진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1쪽의 원소들 아니면 1쪽의 원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체외각 전자가 어떻죠? 한 개가 있잖아요. 체외각 전자가. 그런 놈들은 우리가 수소하고 비슷한 모델을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에 있는 숫자가 핵이 1 되진 않죠. 그렇지만 체외각 전자의 상태를 설명하려면요 수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 RN이라는 것이 이 RN이 N제곱에 A0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N제곱 A0 그 대신 G로 나눠줘야 된다 여기. 근데 이 G는요 정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니까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유효적인 핵의 핵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요것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요. 에너지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에너지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72페이지 4-36식인데요. EN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이드로젠 라이트인 경우는 마이너스 2A0에 K제곱이 똑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RN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N제곱분의 Z 제곱이 된다. Z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다. 수소인 경우는 G가 특별히 1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됐는데 그죠? 수소는 근데 G가 제로가 아닌 그런 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쫙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잘 준비함으로 해서 중간고사도 잘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잘 따라오면은 중간고사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